아버지 저 어떡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자꾸 형한테만 돈 보내주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쳤어? 아버지 땅을 마음대로 팔아?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리려고 했던 땅인데 내가 미리 땡겨받은 거 가지고 네가 뭔 상관이냐? 아 진짜 너무 싸가지 없네. 좋게 말할 때 그 돈 반 내놓으세요. 그만하고 다들 나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 후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전북에 살고 있는 70세 김권수라고 합니다. 어느덧 70년을 살았네요. 이제 와서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니 인생사 참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더군요. 돈이 많아도 적어도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것처럼요. 저에게도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잘 살아왔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요. 저에게는 아들 둘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혼자가 된 지도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40대가 됐을 즈음 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거든요. 암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매일 저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나중에는 살이 쪽 빠져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아파 몸져 누웠을 때는 혼자 참 감당하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났을 때는 정말로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어디가? 엄마 몸이 아파서 이제 조금 쉬러 가신대. 올해 여행하고 오실 거야. 어디로? 우리는? 엄마가 안 아픈 데로 가서. 진석이랑 진수 밥은 잘 먹는지 공부도 잘하는지 엄마가 항상 지켜볼 거래. 엄마한테 인사해 줄까? 엄마 이제 아프지 말고 배도 고프지 말고 편하게 쉬고 오세요. 형아랑 진수랑 밥 잘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 둘째는 너무 어려 엄마가 죽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형이라고 첫째는 엄마와 헤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건지 인사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저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저희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나중에는 부담되는 병원비 때문에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집에서 떠나보냈지요. 보호자님, 아시다시피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어서요. 지금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너무 많고 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서 죄송하지만 병원비도 빨리 수납하셔야 하고요. 더 기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를 이제는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면서 그 입원비가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아픈 이후로 항암 치료에 수술비, 입원비가 계속되어 나중에는 수납할 병원비가 쌓이게 됐죠. 차일피일 병원비를 나누어 계산하며 미루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은 봐주지 않더군요. 이만큼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참 깜깜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아내를 돌보느라 돈을 당장 벌 수도 없어 생활은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보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합디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갑자기 왜? 여보, 몸 아직 안 좋은데 치료 좀 더 해야 하잖아.
얼른 건강해져야지. 아니야. 나 이제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진석이랑 진수도 보고 싶어. 애들도 너무 오래 혼자 있잖아. 여보도 힘들고. 난 괜찮아. 진석이랑 진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서 밤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 지금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챙기고 있는데 왜? 아니야. 이제 병원 냄새도 싫고 불편해. 조금이라도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 아내는 이제 그만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여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주신 땅 팔까? 그거 팔면 여보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입원하는 것도 문제 없을 거야. 당신은 팔지 말라고 했지만 당신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 그러고 싶어. 아니야. 당신 부모님이 주신 거 그거 딱 하나인데 팔아버리면 더 이상 부모님 기억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그리고 그 땅 판다고 해서 배가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나 병원에 더 오래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마음도 더 편할 것 같아. 이제 애들이랑 있을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30년이 지났어도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가고 나서는 저도 그만 아내를 따라가고 싶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챙겨야 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결혼해 첫째는 손주를 둘이나 낳았고 둘째도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가 결혼했을 때는 비로소 제가 할 일을 어느 정도 해낸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지만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첫째와 둘째의 학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다 우연히 오래전부터 알던 형님의 도움을 받아 해장국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꽤나 잘 되었습니다. 그 드넓은 동네에 이상하게 해장국집은 저희 집이 유일했기에 장사가 잘 되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운 좋게도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작지만 제 돈으로 땅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대학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죠. 그렇지만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첫째에게 손주가 생기면서부터 1년에 2번 정도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요. 다 가족이 생긴 것이고 저들도 아빠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진석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더군요. 잘 지내고 있지. 웬일이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일은요. 제가 꼭 아버지한테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나요?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마웠지요.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회사를 관둬? 어쩌다가 잘리기라도 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부터 사업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뭐? 너가 지난번에 말한 사업 말이냐? 그래서 회사를 관뒀다고? 네. 그런데 당장 수입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어요. 하려면 지금 당장 빨리 투자를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해서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업 자금 좀 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제게 손을 내민 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돈이 급하다고는 하였지만
큰돈은 아니었기에 거절을 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하겠다고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둔 아들이었기에 질책할까 생각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것을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첫째는 며느리와 손주도 있었으니까요.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곧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아들들을 위해 쓰려고 예전부터 모아둔 통장이 있었기에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진수야, 정원이랑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정원이랑 찾아갈게요. 응? 집에 내려온다고? 네, 오랜만에 아버지도 뵙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서요. 응? 그래, 알았다. 주말에 보자. 며칠 후 둘째가 온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손주도 생겨 바쁘겠거니 했지만 둘째는 결혼 후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해 아쉬웠던 참에 무척 반가웠어요. 그 주 주말 둘째네가 집에 왔습니다. 없는 솜씨지만 열심히 밥상도 차렸죠. 아내가 없는 동안 음식 솜씨도 많이 늘었거든요. 갈비찜도 하고 반찬들도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차렸을 것 같은 음식들로요. 아버님, 잘 지내셨죠?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괜찮다. 니들도 바쁠 텐데 와준 것만도 고맙지. 네, 오늘 저녁까지 먹고 갈게요, 아버님. 그렇게 둘째네와 함께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밥을 먹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진석이는 요즘 잘 지낸다니?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형이요?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한다는데 괜찮은 거니? 모르죠. 형이 형 워낙 멋대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저 좀 섭섭했어요. 뭐가? 아니, 형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 주셨다면서요. 그 돈만 해도 몇천 원 될 텐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아니, 그야 애들도 있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돈이 급하다니 준 거지.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저한테도 똑같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원이가 있는데요. 맞아요, 아버님. 저도 사실 섭섭했어요. 아버님, 아들, 아주버님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희도 곧 애기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저희도 곧 애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원이도 일 그만둬야 해서 수입이 줄 것 같아요. 형한테도 사업 자금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저녁까지 먹고 간다던 둘째네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온 둘째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돈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어쩐지 쓸쓸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둘째 입장에서는 형한테만 준 것이 못내 섭섭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요. 그 길로 은행에가 둘째에게도 얼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에게 다시 전화가 왔네요. 아버지, 돈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니다. 내 생각이 짧았지. 너가 섭섭했겠다. 요즘 애기 낳을 준비한다고. 네, 뭐 당장은 아니고 곧 해야죠. 그래, 건강이 우선이니 밥 잘 먹고. 네, 아무튼 주무세요.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 잘 지내라.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둘째는 다시 몇 개월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가 된 지도 몇 해가 지나니 이 쓸쓸함도 어느새 익숙해지더군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생각을 하며 애들의 부재를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째에게 다시 전화가 왔죠. 아버지 저예요. 응, 그래, 진석아. 오랜만에 걸려온 첫째의 목소리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또 무슨 일인데? 저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돈 다 투자했는데 믿을만한 놈이었는데 자기가 돈 관리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 사업은 시작도 못했고요. 저 어떡하죠? 뭐? 아니 넌 정말 어쩌다 그 돈을 잃어버려. 누구한테 줬는데? 아버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급한데 돈 좀 더 해줄 수 있으세요? 뭐? 얼마나?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만큼이요. 너 제정신이냐?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소리쳤지요. 사업하라고 아들에게 준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첫째와 둘째에게 모아둔 통장은 다 넘긴 후였는데도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그 큰 돈을 해줬는데 돈을 또 달라고? 안 그래도 둘째도 연락 와서 왜 형만 돈 주냐고 뭐라고 하더라. 이번에 또 준 거 알면 어떡할래? 이번엔 제가 모르게 할게요. 말도 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돈 모아둔 거 있으시잖아요. 제발요. 지금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 큰일 나요. 수정이도 그 돈 안 찾아오면 바로 이혼하겠대요. 저희 애들은 또 어떡해요. 저희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길로 다시 은행에 가 돈을 보냈습니다. 속이 답답하더군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말을 정말 잘 듣는 첫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학창시절 사고 한번 쳐본 적 없는 애였는데 결혼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속을 썩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 자식인데 제가 보살펴야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났는데 둘째가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자꾸 형한테만 돈 보내주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었다. 사업자금을 사기당했대. 첫째가 이혼한다고 난리라더라. 어떻게 안 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자식은 형만 있어요? 자꾸 이렇게 형한테만 돈 주면 제가 뭐가 돼요? 형만 가족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 형하고 저하고 의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도 똑같이 주세요, 아버지. 안 그래도 저도 요즘 새로 시작하는 일 때문에 돈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뭐? 너도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 형만 사업하라는 법 있나요? 저도 월급만 벌어서는 애도 못 낳아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더 있어야죠. 힘이 쫙 빠져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럴 때만 꼬박꼬박 연락하는 아들들이 그 순간에는 참 믿더군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놈 다 엄마를 일찍 여의었으니 제가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더 잘해주고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걸까요?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번에도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놈 다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 자식들이라지만 원통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첫째도 둘째도 하는 일이 그저 잘 되고 평온하기만을 바랬던 것 같네요. 자식을 생각할 때는 모두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에게 연락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하더군요. 일이 잘 해결됐겠지 싶어서요. 그때 저는 더 이상 해장국집에서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생긴 지 오래된 낡은 해장국집이지만 여전히 제 한몸 건사할 정도는 되었지요. 소문이 났는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이사를 가서도 단골이라고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명절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통 얼굴을 못 보던 첫째와 둘째가 집으로 왔지요. 오랜만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참 북적북적했네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도 많이 먹어라. 오랜만에 정말 가족처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은 어리기도 하고 뛰어놀 때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행복했네요. 아들들과 매일 밥 먹을 때보다도 손주들과 밥을 함께 먹으니 더 배부른 듯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첫째네가 없더군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요. 말도 없이 어디 갔나 싶어 둘째에게 물어보니 일어나 보니 없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가 받더군요. 네, 아버님. 응, 그래. 너네 집에 갔니? 아니, 아침부터 없어서 놀라 전화 걸었다. 네, 아버님. 지금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희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지 뭐예요. 말도 없이 올라와서 죄송해요. 그랬니? 괜찮다. 아침이라도 먹고 가지. 뭐 그리 바쁘다고 서둘렀어? 인사도 없이. 그러게요. 저도 아침이라도 먹고 가졌더니 이희가 그렇게 서두르네요. 아버님 주무시느라 인사 못 드렸어요. 조만간 또 갈게요, 아버님. 그래, 오냐? 조심히 올라가고 또 보자. 그렇게 이른 점심을 먹고 둘째네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후 동네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와 제가 어렸을 적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 중 한 명이라 서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웬일이냐? 너 돈 필요하냐? 장사가 잘 안 돼. 뚱딴지같이 무슨 말이냐? 장사 잘하고 있는데. 저번 날 저짝 부동산에 진석이 왔다던데 이 땅 급하게 팔고 갔다더라. 네 신분증이랑 문서까지 싹 다 들고 왔다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급하게 장롱 서랍을 열어 지갑과 땅 문서와 서류를 확인했지요. 참 믿을 수가 없더군요. 집문서와 현금을 빼고는 신분증과 땅 문서, 서류가 싹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제가 그리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한 행동이 맞나 싶었고요.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았네요. 그냥 제가 어디에다 잘못 두고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 듣고 있냐? 설마 진석이가 너 몰래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진짜 몰랐던 게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요. 곧바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를 않더군요. 대충 옷가지를 주워 입고 부동산에 뛰쳐갔습니다. 아침에 서류와 신분증을 모두 다 들고 땅을 팔러 온 것은 첫째가 맞고 며느리도 있었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급하게 땅을 팔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시킨 거라면서요. 너무 급해 돈이 빨리 필요하다며 팔아달라고 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그런 걸까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들을 참 잘못 키웠다는 걸요. 며느리까지 함께 왔다니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저는 아내가 떠나고 또 아들을 키우며 살아보겠다고 지난 세월 혼자 열심히 해장국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땅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지나온 제 인생의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렇게 지금의 해장국집을 일구어냈고 오랜 시간이 걸려 마련한 땅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지요. 그것도 제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요. 제가 나이가 들면 그 땅에 작게 집을 짓고 남은 생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사라졌지요. 얼마 전 두 아들에게 모아둔 돈을 줘버린 탓에 땅을 다시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저 또 제 탓이었지요.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순간 아찔함이 어지럽더군요.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말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입원을 해야 했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병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형 미쳤어? 아버지 땅을 마음대로 팔아? 그 돈 어쨌어? 다 어디다 숨겼어? 야, 숨기긴 뭘 숨겨?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그리고 그 땅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리려고 했던 땅인데 내가 미리 땡겨받은 거 가지고 네가 뭔 상관이냐? 아니 그게 왜 어차피 형이 물려받을 땅이야. 나도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형 준다고 했어? 형이 혼자 맘대로 팔아놓고 어디서 아버지를 팔아. 첫째와 둘째가 이야기하고 곧바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도련님, 듣다 보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한테 너무 버릇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님을 팔다니요. 저희가 언제요? 어차피 아버님이 당연히 저희한테 주시겠죠. 큰아들이니까요. 왜 사기꾼 취급을 하세요? 형님, 지금 땅도 아버님 몰래 빨아놓고 너무 당강하시네요. 지금 아버님, 형님네 때문에 쓰러진 거 안 보이세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책임이라도 지실 거예요? 뭐? 동서. 평소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너무 싸가지 없네. 무식한 거 동서라서 말 섞어줬더니만 어디서 기어올라? 뭐라고요? 남편 앞세워 그동안 아버님 돈 뜯어낸 거 저희가 모를 줄 알아요? 몰래 땅 팔아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 쓰러지게 해놓고 입만 사셨네요. 뭘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치세요? 나이 많은 게 유세인가? 하여간 재수없다니까.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네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돈 뜯어낸 것만 수천인데 땅까지 팔아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아셨어요? 좋게 말할 때 그 돈 반 내놓으세요. 그런 거 아니면 소송 들어갈 테니까. 뭘로 소송을 걸게. 그리고 동선에는 돈 안 받았어? 우리 돈 받을 때마다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똑같이 돈 뜯어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큰 소리야. 그건 그거고요. 잔말 말고 땅 판 거 반 내놓으세요. 아니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재산 가져갈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쓰러져 누워있으면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려니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쓰러진 제 걱정은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또 돈이며 재산 싸움이었죠. 몰랐는데 그동안 첫째와 둘째 사이에 돈 문제로 싸운 적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었고 누구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그만하고 다들 나가. 기력이 없어 움직일 힘도 없었는데 겨우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아내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잠시 눈을 붙였다 일어나니 병실은 고요했어요. 첫째도 둘째도 며느리들도 다 가고 없더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뇨라더군요. 검사 결과 보면 아마도 꽤 오래 앓으셨던 것 같은데 당뇨인 거 모르셨어요? 혈압도 너무 낮은 데다가 피검사 수치도 안 좋으세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영양수치도 불균형으로 나왔네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급작스러운 충격으로 실신하신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잘 챙기셔야 돼요. 많이 안 좋은가요? 그렇게 안 좋은지는 몰랐는데요. 체중이 빠른 시일 안에 많이 빠지셨을 텐데 그게 당뇨 영향이에요. 이렇게 체중 빠지고 건강관리 못하시면 합병증도 올 수 있어요. 저는 그저 혼자 살며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 나이가 들어 살이 빠지나 보다 생각했지 당뇨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아까 보니 아드님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쓰러진 상황에선 혼자 지내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같이 지낼 자녀분 계시죠? 예, 있기는 한데. 힘들어도 꼭 자녀분이랑 같이 계세요. 혼자 쓰러지시면 정말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요즘 들어 자주 손발이 떨렸는데 기력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뇨의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본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아들들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더군요. 며느리들에게도요. 제가 잠시라도 함께 산다고 하면 며느리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아들들도 달가워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 말은 해보아야 했지요. 잠시 후 큰아들네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님, 지금은 좀 어떠세요? 걸어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래, 괜찮다. 제가 말도 없이 딴팔아서 죄송해요, 아버지. 어차피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죠. 제가 대꾸를 하지 않으니 들려온 아들의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그 땅 저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게 되는 거였잖아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당뇨란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대. 이미 한번 쓰러졌으면 앞으로도 쓰러질 수도 있고 합병증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잠시라도 너희 집에 내가 같이 있어도 되겠니? 밥이며 청소며 내 건 내가 다 하고 말이다. 신세져서 미안하다만 또 쓰러지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님, 저희 애들 때문에 방 없는 거 아시면서. 그러고는 둘이 눈치만 볼 뿐 대답이 없었네요. 그때 둘째가 왔지요. 그리고 이날 다짐하게 됐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다 줄지언정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둘째가 오자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진수야, 아버지 몸이 안 좋고 당뇨시라는데 너 들었어? 아니,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의사가 아버지 혼자 지내시면 안 된다고 했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애들 때문에 우리 집은 방이 없잖아. 너가 아버지 좀 모셔. 너네는 둘이라 남는 방도 있잖아. 어? 무슨 소리야, 형? 우리 집도 좁아서 지금 짐이며 옷으로 방 하나 꽉 차 있는데 형이 모셔. 애들은 방 하나로 같이 써도 되지 않아? 도련님, 저희도 아시다시피 애들 짐이 많아서요. 자리를 내고 싶어도 도저히 자리가 안 나네요. 짐이야 치우면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애들 짐이라 치울 데도 없어서요. 형토님,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땅도 팔았잖아요. 그 돈으로 집이라도 사면 되겠네요. 아버지 땅만 안 팔았어도 아버지 돈이라도 넉넉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게요. 따지고 보면 아버님 쓰러진 것도 아주버님 댁 때문이잖아요. 형님은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형님이 팔다고 하셨으려나?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저희가 못한 말 했어요. 아버님 빈털터리로 만든 게 누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유산도 못 받게 생겼는데 아버님까지 모시라고? 양심 있어야지 진짜. 이게 진짜? 이제는 아예 며느리들끼리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차서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아버지인데 며느리들이 이렇게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가며 싸우는 게 가능한 건가 싶더라고요. 아들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듯 말리지도 않습니다. 이제서야 아마도 저만 몰랐던 자식들의 모습을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건 비로소 가진 게 없을 때에야 드러나나 봅니다. 아마도 제가 더 이상 물려줄 것이 없고 제게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본 모습이 나온 것이겠지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아들들도 아내와 제가 낳은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제가 어릴 적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살아생전 아내도 절대 그 땅은 밟지 말고 간직하자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했었기에 자식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께선 이런 순간을 위해 제게 남겨주신 걸까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지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한 몸 제가 건사하겠다고요. 그리고 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 싸워라. 됐다. 나는 너희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간병인을 쓰건 사람을 부르건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만 돌아가거라. 병원에 다시는 오지 말고. 네? 아버지 돈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간병인을 써요? 한 달에 간병인 월급만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해장국집 그거 장사 잘 된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어요? 보험 들어둔 것도 있고 따로 돈 모아둔 것도 있다. 그리고 너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진석이 너가 판 땅 말고도 내가 물려받은 땅도 하나 있어. 어차피 팔지도 않을 거여서 너희들한테 말도 안 했다만 이 꼴 났으니 그냥 팔아서 내가 쓰련다. 너희한테 나 돌봐달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네? 아버지 땅이 또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보험은 또 뭐고요?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형한테만 땅 주시고 저희는 그럼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거예요? 땅이 어떤 땅인데요? 어디 있는 건데요? 너한테도 그동안 많이 주지 않았니?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 내 재산에 관심 가지지도 말고 첫째처럼 또 몰래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아들이라 봐준 거지.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아들이고 뭐고 그냥 바로 신고할 거다. 아버님, 그러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 많기는 하지만 아버님 들어오신다고 하면 깨끗이 치워놓을게요. 간병인 쓰시는 것보다 아들 집에 계시는 게 낫죠.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요. 아버님, 그럼 저희가 모실게요. 애들도 있고 이랑 저랑 사람이 더 많은 게 안심이에요. 저쪽은 둘 다 출근하면 사람도 없는데요. 간병인도 남인데 남보다 저희랑 있는 게 나으신지 않겠어요? 너희들보다 차라리 남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로 제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1년의 명절, 그것도 반나절 정도 겨우 볼 수 있던 애들이 정말 하루 걸러 오더군요. 아마도 제가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제가 퇴원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더 왔을까요?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져 해장국집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죄 며칠 집안일 해주실 분을 구해 혼자 지내고 있지요. 퇴원한 이후로는 줄곧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활기찬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처럼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노심초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걱정에서 벗어난 70이 되어서야 저는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걸까요? 이제서야 제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배운 느낌입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도 배울 게 있는 것이 인생이네요. 애들은 요즘도 집으로 찾아옵니다. 과일이며 갈비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싸들고 옵니다. 여전히 손주들은 너무 이쁘고 반갑지요. 그렇지만 언제고 또 제 돈이 필요하면 싸울 것이고 남보다 못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 제가 떠날 때가 오면 그땐 또 제 마음이 약해져. 자식들에게 줄 것들을 남기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시간들은 좀 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스스로를 아끼고 가꾸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